조계종단의 역점 사업인 100만 원력 결집 불사의 열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17교구 본사이자 미륵신앙의 성지 김제 금산사도 동참에 나섰습니다. 위례 상월선언의 동안거 천막법당이 한국불교의 중흥을 이끌 수행 결사도량으로 떠오른 가운데 전국의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상월선언의 2차 철야정진 기도에 동참해 화합과 상생을 발언했습니다. 불교계가 민족 고유의 명절 동지를 앞두고 따뜻한 팥죽을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조계종이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종단의 현재 위상을 짚어보고 신도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불교계 국제 어린이 구호단체인 구덜드 자선은행이 필리핀 빈민가에 건립한 보육시설 어린이들을 위해 특별한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구덜드 자선은행의 현지 자비행 2회에 걸쳐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단의 역점 사업인 100만 원력 결집 불사의 열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17교구 본사이자 미륵신앙의 성지 김제 금산사도 동참에 나섰습니다. 금산사 전북 혁신도시 포교당인 수현사에서 열린 100만 원력 결집 대법회에서도 불자들의 정성이 담긴 바루저금통이 한데 모였습니다. 첫 소식, 광주 BBS 정종신 기자입니다. 올해로 산문을 연 지 1420주년을 맞은 미륵도량 김제 금산사. 사찰 창건의 의미를 되새기고 조계종의 미래를 여는 100만 원력 결집 불사의 원력을 한데 모으기 위한 대법회가 봉행됐습니다. 금산사는 한국 불교의 희망을 설계하는 이번 불사에 사부대중의 정성을 모아 5천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대법회는 금산사 문중인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혁신도시 내 금산사 포교당인 수현사에서 봉행됐습니다. 금산사 본마사 주의스님들과 신도들이 모여서 앞으로 한국 불교 중흥을 위해서 100만 원력 결사를 성공리에 안수할 수 있도록 오늘 이렇게 법회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본격 시작된 100만 원력 결집 불사는 사부대중의 원력을 모아 인도 부다가야의 한국 사찰 건립과 전문 요양병원, 계룡대 영예법당 건립 등의 주요 사업을 추진합니다. 조계종은 이를 위해 하루 100원씩 보시하는 100만 명의 원력을 모아 해마다 불교 발전 기금 360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법상중에 종찰인 금산사 교구에 제적해 있는 모든 사부대중께서 부처님의 그 법을 늘 몸에 지니면서 함께 탁마하면서 불법이 홍보되도록 우리가 모든 면에서 함께 동참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금산사는 100만 원력 결집 불사의 원만 회항을 위해 이근재 신도회장 등 3명을 추진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대중들은 이어 정성껏 모은 바로 저금통을 전달하고 직접 ARS로 전화를 걸어 불사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하루에 매일 100원씩 적다는 느낌도 들지만 그 이상의 마음을 내어서 정말 이 원력 불사가 성대히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동참하였습니다. 한국 불교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있는 100만 원력 결집 불사. 금산사 사부 대중들은 작은 정성이 모여 큰 울림이 되기를 두 손 모아 발언하며 100만 원력 결집 불사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위례 상월선언의 동안거 천막법당이 한국 불교의 중흥을 이끌 수행 결사도량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상월선언에서 열린 외호대중들의 2차 철야정진 기도에는 전국의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대거 동참해 한국 불교사의 이례적인 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정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 등 9스님이 풍찬 노숙 정진에 나선 지 33일째. 전국 사찰의 응원 열기가 매서운 추위가 엄습한 이곳 상월선언에 하나둘 모아졌습니다. 조계종의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외호 대중을 자처하며 2차 철야정진 기도에 동참했습니다.
저희들은 4월 선언 결재 대중이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정진하고 사회와 국민의 큰 버팀목이 되어 나가도록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 지켜가겠나이다. 화엄사와 송광사 등 주지 스님이 철야 정진에 직접 참석한 교구 본사는 전체 25곳 가운데 13곳, 나머지 본사에서도 주지 스님을 대신해 부주지 소임 등을 보는 스님들이 참여해 사실상 전국 교구 본사가 모두 함께했습니다. 이는 한국 불교사에 좀처럼 보기 드문 일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숭고한 상월 선언의 중심과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합시다. 불자들은 한파 속에서 천막 하나에 의지한 채 동안거 정진 중인 아홉스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독경을 이어갔습니다. 철야법회엔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성희 동국대 총장, 이선재 BBS 불교방송 사장 등이 동참해 수행자들의 극한 고행에 힘을 보탰습니다. 9분에 되는 큰 스님들이 건강하게 해양하기를 간절히 기원드리고 그리고 해제하실 때는 아름다운 예마미소로 저희들과 함께 저희 BBS 불교 방송은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번 결사가 끝나는 시간까지 또 그 이후에도 불법이 더 효과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야 정진에 앞서 봉온 국악 합주단의 흥겨운 국악 공연이 펼쳐졌고 발언 결사 등 달기와 탑돌이도 진행됐습니다. 다음날 새벽 5시까지 계속된 철야 기도는 천막 수행 결사에 원만한 회양을 발언하는 마음을 한데 모으고 한국 불교의 수행 문화를 새롭게 만드는 자리가 됐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중도들이 화합하며 불교 중흥과 인류 행복에 큰 원력을 성취할 수 있게 힘을 주옵소서. 한국 불교의 중흥을 염원하는 사부대중의 뜨거운 기운이 강한 추위보다도 더욱 매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도사가 통도사의 역사와 문화 등을 총망라한 통도사지를 새로 편찬합니다. 통도사 영축문화연구원은 경내 성보박물관 문화센터에서 신편 통도사지 편찬 중간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보고회는 경과보고와 지필진 소개, 세미나로 진행됐으며 보고회에 앞서 연구원장 현문스님은 덕문스님과 영산스님, 해일스님을 연구위원으로 추가 위촉했습니다. 연구원은 영축총림 통도사의 창건과 사상, 가람, 고승범맥, 유산 등에 대한 자료 수집과 번역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통도사의 사리 이윤 경로와 각 전각의 변천 과정, 2가지 율맥 등을 새롭게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자료 번역과 유물 대조 작업, 학술 세미나 등을 거쳐 내년 10월 신통도사지를 1차 발간할 계획입니다. 조계종이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종단의 현재 위상을 짚어보고 신도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확고한 종단관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들이 미진했다며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고찰해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연 조계종대회 가치관 바로 세우기 토론회는 포교원장 지용 스님의 무거운 현실 인식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스님은 부끄럽다는 말로 신도 정체성 확립을 위한 활동이 미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책임성이 있어가지고 부끄럽게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런 것들이 진즉 논의되고 그리고 이게 정리돼서 많은 사부 대중들에게 인지되고 그리고 이런 인지 속에서 수행이나 신행 활동을 하도록 했어야 됩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광식 동국대학교 특임 교수 또한 지용 스님의 발언에 공감했습니다.
2000년과 2010년에 조계종단사와 한국불교사라는 관련 서적이 교육원과 포교원 등의 주관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이런 구체적인 그 적용이랄까 교육이랄까 스님들뿐만 아니라 신도들에게 어떻게 이게 바르게 전달하고 그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런 세부적인 그 논평이랄까 세미나랄까 발제는 이제 거의 좀 희박했고.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는 신라말, 고려초, 구산선몽과 함께 시작된 조계종이라는 종명이 비록 조선시대에 상실됐지만 무종파 시대에도 종파의식은 이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교리와 수행을 아우르는 통불교는 조계종의 특징을 상징하는 용어로 부적합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계종의 종원종법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종지종품과 조계종의 현재 사이에 놓여있는 괴리감이 결코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괴리감은 수행과 포교의 현장에서 정체성 혼란이라는 표현으로 자주 노출되고 있고, 이 앞서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1962년에 출범한 조계종은 1700년 한국불교의 전통과 문화유산을 보유하며 독보적 위상과 역량을 쌓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시대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의 포교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향후에 변화하는 사회에 어떻게 포교 전략을 세워야 될까에 대한 고민은 지금부터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역량, 축적된 힘은 매우 크다. 그러나 그 전략적 측면에서 이제 변화가 필요한 시대가 왔다. 토론회는 이경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가 조계종 정화불사의 과정과 의의를 발제했고, 교육원 불황연구소장 정운 스님 등이 토론자로 나섰습니다. 포교원장 지용 스님은 새롭게 개편될 신도 교재 이번 토론회의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하며 조계종도로서의 신도 정체성 확립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준호입니다. 대구시 수성구 파동 법왕사가 100일간 100명의 고승 대덕 스님들에게 법을 청하는 제39회 백고좌 법회를 회양했습니다. 법왕사 경내 4층 법당에서 열린 회양법회는 조계종 원로의원 암도 스님을 법사로 주지 실상 스님 등 4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습니다. 백고좌 법회는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 성행하다 조선시대에 그 맥이 끊겼던 것을 1995년부터 법왕사 주지 실상 스님이 되살려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육신은 그 음식을 먹고 살지만은 수행하는 스님이나 신도들은 기도에 수행을 먹고 살아야 하는 게 우리 불자의 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글로벌 시대에 백고좌 법회도 좀 패러다임을 좀 바꿔서 내년부터는 다양한 문화 장르를 같이 함께하는 백고좌 법회를 하면서, 한편 법왕사는 내년 1월 9일부터 4월 17일까지 100일간 제40회 백고좌 법회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BBS 불교방송 라디오를 통해 매일 아침 불교경전 원각경의 가르침을 전한 선행스님의 원각경 강의 프로그램의 회향을 축하하는 법석이 마련됐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지난 토요일 마포 다보빌딩 3층 법당 다보원에서 경전 공부 애청자와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도사 한주 선행스님의 경전 공부 원각경 강의 회향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선행스님은 법문을 통해 원각경에는 광석과 거울에 대한 비유가 많이 등장한다며, 광석은 잡석을 다 제거하면 금이 나오고 거울은 본래 깨끗한 모습이지만 거울에 낀 더러움은 무명에 비유할 수 있다고 설했습니다. 원각경에서는 그 비유가, 대표적인 비유가 광석하고 또 거울에 그렇게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광석을, 그 잡석을 다 제거하면은 나머지 이렇게 순수한 금이 되면은 그 금을 갖다가 이제 원각에 비유를 하고. 이선재 BBS 불교방송 사장도 법회에 참석해 2달간의 경전 공부가 여법하게 회향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평생 올곧은 수행자의 모습으로 살아온 선행스님의 법문을 라디오에서 방송할 수 있어 큰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BBS 불교방송의 경전공부, 선행스님의 원각경 강의는 지난 10월부터 2달간 매일 새벽 5시 30분부터 5시 55분까지 라디오를 통해 불자들에게 감노수 같은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불교계가 민족 고유의 명절 동지를 앞두고 따뜻한 팥죽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서울의 쪽방촌도 찾아 자비의 마음을 한가득 담은 팥죽을 나눠줬습니다. 박세라 기자입니다. 차가운 바람이 손발을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추운 겨울. 모락모락 김이 나고 하얀 새알이 가득 떠있는 팥죽 한 그릇이 시민들에게 전해집니다. 조계종 중앙신도에 소속 사단법인 날마다 좋은 날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이자 1년 중 밤이 가장 긴 동지를 앞두고 서울 인사동에서 팥죽 나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신도회에서 매년 이 동지 행사를 합니다. 반갑다 연회에서. 그래서 이제 올 한 해 수고하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한테 동지도 나누고 또 기운도 내시고 내년에 또 좋은 일 있으시라고 이 동지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14년째 이어지고 있는 날마다 좋은 날의 팥죽 나눔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지용스님과 중앙신도의 임원진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부인 강난희 여사와 불자 가수 주병선 씨도 동참했습니다. 어두움과 밝음이 교체하는 그러한 시기를 동지라고 합니다.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도 밝아지고 또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질병도 없어지고 그래서 새해를 밝게 힘차게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뜻한 팥죽을 받아든 시민들의 입가에 환한 미소가 가득합니다. 가족과 지인들과 함께 팥죽을 나눠 먹으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애군을 털고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했습니다. 달지 않고 맛있어요. 우리 동지는 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건강하고 가족들이랑 시간을 더 보내고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공교롭게도 작년에도 우연치 않게 와서 먹었거든요. 무슨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저희 시댁이나 친정이나 어르신들 다 건강하시고 저희 아이들도 건강하고. 팥죽 나눔 현장에서는 줄타기 공연 한마당도 펼쳐져 시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신명나는 우리 국악장단에 맞춰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이어지자 시민들은 추위를 잊은 채 환호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와 함께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가운 쓰기와 전통차 시음, 새해 달력과 복조리 나눔 등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앞서 중앙신도의 간부와 봉사자들은 서울 종로구 돈이동 쪽방촌을 찾아 소외된 이웃에게 팥죽을 나누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쪽방촌에 사는 홀몸 어르신과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불교계의 따뜻한 자비의 손길에 환한 웃음으로 화답했습니다. 작은 설이라 불리는 동지를 맞아 불교계가 나누는 자비와 정성이 우리 사회에 따뜻하고 훈훈한 기운을 한가득 불어넣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우리 주위에 소외된 어린이들에게도 크리스마스는 1년 중 가장 손꼽아 기다려지는 날 가운데 하나인데요. 불교계 국제 어린이 구호단체인 구덜드 자선은행이 필리핀 산페드로시 빈민가에 건립한 보육시설 3곳의 어린이들을 위해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광주 BBS 진재훈 기자가 현지에서 동행 취재했습니다. 신나는 크리스마스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로 들썩입니다. 한낮 기온이 29도를 오르내리는 후텁지근한 무더위 속 어린 산타들의 앙증맞은 율동이 눈길을 끕니다. 불교계 국제 어린이 구호단체인 구덜드 자선은행이 필리핀에 건립한 데이케어 센터의 어린이들을 위해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었습니다. 구덜드 필리핀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서 꿈과 미래를 되치며 새해에 발전할 수 있도록 이번 크리스마스 파티 비용을 전에 후원해주신 김영훈님, 김창승님, 김성원님, 조석천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좋은 날, 좋은 자리에서 좋은 우리 어린이들 보니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자라기를 마음뿐입니다. 필리핀 라구나주 산페드로시의 사우스빌과 사우스사이드, 정부에 의해 강제 이주된 필리핀의 대표적인 빈민촌으로 쓰레기 매립지에 형성된 마을입니다.
구돌드 자산은행이 2014년 사우스빌 마을에 스테판 데이케어 센터를, 2017년 사우스사이드 마을에 문덕 데이케어 센터를 건립했습니다. 데이케어 센터는 우리나라 유치원에 해당하는 필리핀의 유아교육 시설입니다. 대량의 쓰레기와 도축장 등이 밀집해 있어 환경이 최악인 또 다른 빈민촌인 갓빛대주 바랑가이 트로피칼 마을. 이곳에는 대구 흥교사 한주 명궁 스님의 후원으로 지난해 건립된 명궁 데이케어 센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파티가 시작되고 필리핀 어린이들에게 인기 만점인 졸리비 마스코트 인형의 깜짝 등장에 환호성이 터져나오고 졸리비 캐릭터 장난감과 햄버거, 학용품 등 한가득 선물을 받아든 아이들의 얼굴에는 한박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지리산 화엄사 어린이 법회 자모들이 후원한 손수건 500여 장도 잊지 못할 선물입니다. Thank you very much to all the sponsor, lalo na po sa Korean. Sila po yung nag-sponsor dito sa Good World, Myeonggung, Baker Center. Lahat po masayang masaya, lalo na po ang Tropical Village. 전 국민의 80% 이상이 천주교인으로 아시아 최대의 카톨릭 국가인 필리핀. 크리스마스는 1년 중 가장 큰 명절이지만 구돌드 자선은행의 손길이 닿기 전만 해도 빈민가 어린이들에게는 이런 파티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천주교 국가이기도 하지만 또 이 크리스마스 파티가 이 나라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케어 센터에 있는 어린이 가족들이 그동안 쭉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고 싶어도 너무 어렵고 가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바라만 보고 있다가 저희들이 인종과 종교와 모든 걸 초월해서 얘들이 더 밝고 또 희망차게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또 크리스마스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필리핀 빈민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고 있는 구돌드 자선은행. 국적과 종교를 뛰어넘어 구후 손길이 필요한 곳에 인류애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산페드로시에서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울산불교 신도회는 지난 10일 남구 옥동 문화뷔페에서 2019년 기해년 한 해를 회항하는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정토사 회주 덕진 스님을 비롯해 송철호 울산시장과 울산 BBS 이진용 사장 등 4부대 중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3귀 의례와 반야심경 봉독, 시상식, 축하 공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시상식에서는 울산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울산불교 신도회 안정은 이사와 서인수 사무국장 등 9명이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이병호 울산불교 신도회장은 올 한해 태화강 연등축제와 자비도량 참법 5.1기도, 울산 차문화 한마당 등 많은 불자들의 동참으로 성황리에 개최할 수 있었다며 새해에도 하나로 화합해 울산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겨울로 접어들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들은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미세먼지 배출 단속을 위한 무인 항공기를 띄우는 등 방지 대책을 일제히 내놓으며 분주한 모습인데요. 미세먼지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 유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세먼지로 하늘빛이 뿌였습니다. 도시에 내려앉은 미세먼지는 한치 앞을 분간하기도 어렵게 만듭니다. 겨울을 맞아 다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확산 방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3대 발생 원인인 교통과 난방, 사업장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한 겁니다. 교통 분야를 보면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된 지역에서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가 시행됩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한양 도성내 지역인 종로구와 중구 15개 동들을 녹색 교통지역으로 지정해 매일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수도권 전체로 확대하기 위한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은 247만 대로
전체 자동차의 10.6%에 불과하지만 이 5등급 차량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배출량은 전체의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량의 53%를 차지할 정도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난방 부문에서는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에코마일리지 특별 포인트를 도입했고, 사업장 부문에서 민관이 함께하는 단속팀을 꾸려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특히 드론을 비롯해 무인 항공기를 이용한 단속이 올해부터 시작돼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기동성이 뛰어나고 암행 감시가 가능한 드론을 투입하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중국과의 공동 대책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북경은 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획기적인 조치들을 많이 취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전제를 우리보다 앞서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도 함께 공유하고 또 대책도 함께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 5월쯤으로 지금 예정되고 있는데요. 그때 이 통합위원회를 통해서 하늘과 땅, 국내외에서 추진하는 전방위 미세먼지 방지 대책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매일 기도와 수행을 하면서 이웃과 종단을 위해 1인당 하루 100원씩 모으자는 100만 원력 결집불사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한 교구 대법회가 어제 김제 금산사를 끝으로 올해 일정을 회항했습니다. 법회에 참석한 불자들은 하루 100원의 보시가 스님들의 노후를 보장하고 부처님 성도지에 우리 절을 지을 수 있는 발판이 된다는 사실을 몸소 느꼈습니다. 탈종교화 시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정진하고 이웃을 돌보며 사회의 등불이 되는 불교 본성의 회복을 위한 노력이 중단 없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12월 16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